새벽 4시 47분이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거실 불을 켭니다. 형광등 켜지는 소리 아시죠? 치익하고 깜빡이다가 환해지는 그 순간. 그 소리가 요새는 제일 듣기 싫더군요. 식탁에 앉으면 앞에 의자 하나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아내가 앉던 자리. 누가 치우라고 한 적도 없는데 거기만 먼지가 안 쌓이는 것 같아요. 손버릇처럼 제가 매일 닦아내고 있었나 봅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으면 보글보글 소리가 납니다. 라디오를 틀면 경음악이 나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DJ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인사가 제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지 석 달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좀 괜찮냐고 묻는데 그러니까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아는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고요. 근데 말이죠. 이게 사는 건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건지 요새는 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 되면 눈을 뜹니다. 천장부터 봅니다. 곰팡이 자국이 하나 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 얼룩만 보면 아침이구나 싶습니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뚝! 이것도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네요. 옆자리는 차갑습니다. 이불을 갤 때 제 것만 개면 되니까 금방입니다. 그게 편한 건지 서글픈 건지 수돗물을 틀어 주전자에 물을 받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신문만 펼쳐들고 있었죠. 여보, 물 끓었어요. 그 목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 합니다. 물 받고 불 켜고 컵 꺼내놓고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엽니다. 김치통 하나, 된장 반찬통 하나, 우유팩 하나. 다 며느리가 갖다 준 겁니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국 끓여 드시고요. 고맙죠? 근데 받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세를 져야 하나? 말은 안 했습니다. 웃으면서 받았어요. 오전 7시쯤 되면 식탁에 앉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혼자 먹는 밥상은 차리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래도 먹습니다. 안 먹으면 며느리가 걱정하거든요. 아버님 요새 또 살 빠지셨어요. 그 말 들으면 괜히 미안해집니다. 저는 말이죠. 평생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뒤에서 묵묵히 일만 했어요. 기계 정비 일이었습니다. 공장 기계 고장 나면 제가 고쳤죠.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그 공장에서 제일 오래된 기계도 제 손 거쳐갔습니다. 말은 없어도 손은 정직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오전 8시쯤 되면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오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제 인생이랑은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채널을 돌립니다. 드라마, 예능, 홈쇼핑 다 남의 세상 같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좋겠어서 켜놓는 겁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땐 몰랐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한 곳인 줄. 오전 9시쯤 되면 슬리퍼를 벗고 운동화를 신습니다. 끈 묶기가 귀찮아서 슬리본으로 바꿨어요. 요새는 허리 숙이는 것도 힘듭니다. 밖에 나가면 뭐 할 게 있나 싶지만 그래도 나갑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거든요. 아파트 복도는 냄새가 다 다릅니다. 302호는 된장찌개 냄새, 303호는 빨래 냄새.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땐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그게 제일 싫습니다. 단지 암벤치에 앉으면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젊은 엄마들, 출근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 나온 사람들, 다들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머, 저기 박씨 어르신 아니야? 같은 동사는 김씨 할머니가 저를 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익숙합니다. 경로당은 나오세요? 아, 아직은요. 나오세요, 어르신.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안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집에 돌아옵니다. 한 바퀴 돌고 오면 기운이 빠집니다. 소파에 누우면 그대로 잠이 듭니다. 요새는 자꾸 졸립니다. 밤엔 잠이 안 오는데 낮엔 자꾸 눈이 감깁니다. 이렇게 하루가 갑니다. 아침 먹고 나갔다 오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자고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모레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말이죠. 그날, 그러니까 며칠 뒤였습니다. 제 인생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건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3일 뒤 오전 10시쯤 며느리가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아버님, 저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왔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가끔 와야죠. 손에 비닐봉지가 가득했습니다. 반찬통, 과일, 우유. 이거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경로당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경로당? 네. 집에만 계시면 안 좋잖아요. 사람도 만나시고 그러셔야죠.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경로당이란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안 갔어요. 그런데 나가는 게 싫었거든요. 다들 좋은 분들이시래요. 같은 동 사시는 분들이고요. 생각해보마. 아버님, 제발이요.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며느리 눈이 빨갛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다. 한번 가보마. 다음 날 오전 11시 경로당 문을 밀었습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화투 치는 소리, TV 소리,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 복도를 걸어갑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몇 사람이 저를 봅니다. 새로운 분이네.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 예. 처음입니다. 어느 동이세요? 백오동입니다. 아, 거기. 박씨 어르신 아니세요? 부인 돌아가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할 일을 합니다. 화투 치는 사람들, TV 보는 사람들, 수다 떠는 사람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박씨. 화투 칠 줄 알아? 옆에서 누가 물었습니다. 아, 잘 모릅니다. 그럼 그냥 구경이나 해. 말투가 거칠지는 않은데 왠지 끼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0분. 1시간쯤 있다가 가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정오쯤 됐을 때 갑자기 난방이 꺼졌습니다. 보일러가 드르륵 소리를 내다가 멈췄습니다. 또 나갔네. 아이고, 요즘 자꾸 이러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관리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보일러실 쪽으로 갑니다. 이게 요 며칠 사이 자꾸 이래요. AS 불러야 하나. 돈 또 들어가겠네. 겨울인데 어쩌나. 추운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보일러실 앞까지 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건 배관 연결부 문제네. 한눈에 보였습니다. 오래된 보일러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다뤘던 모델이랑 비슷합니다. 저기, 입을 열었습니다. 관리 아주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네,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어르신이요?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예, 예전에 기계 일 좀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한번 봐주세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허리가 좀 아픈데 참을 만합니다. 배관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연결부가 헐거워져 있습니다. 렌치 있습니까?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공구함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조였습니다. 손에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다 됐습니다. 한번 켜보세요. 아주머니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보일러에서 우웅 소리가 났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됐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아닙니다.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보일러 고치셨어요? 네, 별거 아닙니다. 어머, 대단하시네.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금방 시선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시 화투 소리, TV 소리. 아까와 똑같습니다. 저는 다시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뭐 했다고 일어나? 별것 아니었습니다. 5분짜리 일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1시쯤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점심 먹으라고 했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배가 안 고팠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데 바람이 붑니다. 차갑습니다. 내가 뭐하러 거기 갔나? 보일러 고친 게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필요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식탁을 쓸어봤습니다. 차갑습니다. 빈 의자를 봤습니다. 여보, 나 오늘 경로당 갔다 왔소. 말을 걸어봤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길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사는 건가? 그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게 제 생각을 조금 바꿔놨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처음으로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드르륵 진동이 났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박씨 어르신? 저 경로당 관리하는 정미화예요. 낮에 보일러 고쳐주신. 아, 예.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내일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거절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전화가 끊겼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별로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또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다시 경로당에 왔습니다. 철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관리비를 왜 우리가 더 내야 돼? 아니, 보일러 고치려면 돈이 들어간다니까요. 복도를 걸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관리 아주머니가 난처한 얼굴로 서 있고 앞에 할아버지 몇 분이 팔짱 끼고 있습니다. 박씨 어르신.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습니다. 어르신이 어제 보일러 고쳐주신 분이에요. 아주머니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게 임시 방편이래요. 제대로 고치려면 부품을 갈아야 한대요. 그래서요? 팔짱 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이종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S 업체에서 견적 냈는데 80만 원 나왔어요. 80만 원.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걸 우리 보고 내라고? 관리비로 내야죠. 경로당 운영비는 원래. 아니, 우리 돈도 빠듯한데 무슨. 목소리가 커집니다. 저는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온 거지?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부품 없이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글쎄요. 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봐주세요. 아주머니가 간절한 눈빛입니다. 저는 다시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일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관은 제가 어제 조인 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교환기 쪽입니다. 부식이 심합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건 부품을 갈아야 합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부품을 갈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예. 아주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이종만 할아버지가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한다니까요. 돈은 누가 내? 그러니까 관리비로. 안 돼. 우리 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그럼 겨울 동안 어떻게 해요? 추운데.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냥 전기장판 쓰면 되지. 전기세는요? 그게 80만 원보단 싸잖아. 말다툼이 계속됩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무력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안에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입니다. 곧 눈이라도 올 것 같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옆에 누가 앉았습니다. 어르신. 돌아보니 아주머니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괜히 모시게 돼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분들도 원래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다들 형편이 어려우셔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기초연금 받으며 삽니다. 80만 원이 큰 돈인 거 압니다. 그래도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추우세요. 혼자 남았습니다.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발이 시렵습니다. 근데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늙은이일 뿐이야.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소.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오쯤 집으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점심 드셨어요? 제가 저녁에 들를게요. 읽고 답장은 안 했습니다. 뭐라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을 기다립니다. 옆에 젊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웃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부럽습니다. 저런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을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조금 들어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떠다닙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그냥 이렇게. 근데 말입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부품이 없어서 다들 포기했을 때 제가 해냈던 그 방법. 혹시 그게 통할까? 손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 주름진 손. 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는 있는 손. 한번 해볼까? 작은 불씨 하나가 가슴속 어딘가에서 깜빡였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그게 전부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집 창고를 열었습니다. 끼익 문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공구함이 구석에 있습니다. 먼지가 수북합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철커덕 소리가 났습니다. 녹슨 펜치, 오래된 드라이버, 줄자. 30년 전 공장에서 쓰던 것들입니다. 손에 쥐어봤습니다. 묵직합니다. 이걸로 할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전 10시 경로당에 왔습니다. 공구함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봅니다. 박씨 어르신 또 오셨네? 예. 또 뭐 고치실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요. 관리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어르신, 무슨 방법 찾으셨어요? 글쎄요, 해봐야 알겠습니다. 다시 보일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3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열교환기를 떼어냈습니다. 부식된 부분을 살폈습니다. 샌드페이퍼로 녹을 벗겨냅니다. 스슥스슥 소리가 납니다. 손이 떨립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하시는 거래? 부품도 없이 고친대. 그게 되겠어? 의심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배관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연결부를 다시 조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이종만 할아버지였습니다. 어제 팔짱 끼고 따졌던 그분입니다. 뭐 하십니까? 보일러 고치려고요. 부품도 없이?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해봐야죠. 할아버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내가 손전등 비춰드릴까요? 뜻밖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환해졌습니다. 둘이서 말없이 작업했습니다. 저기 좀 더 왼쪽으로. 여기요? 예. 이 부품은 뭡니까? 열교환기입니다. 아. 할아버지가 가만히 지켜봅니다. 어르신, 이 일 오래 하셨습니까? 30년쯤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마지막 볼트를 조였습니다. 손에 힘을 줬습니다. 제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관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다 하셨어요? 한번 켜보세요. 아주머니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우웅, 보일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1분, 2분,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됐어요.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어르신, 대단하세요. 80만 원 아꼈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냥 손을 털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일 하셨어요. 이종만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박씨 어르신, 제가 어제 너무 심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점심 드시고 가세요. 아주머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꼭 드세요.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내어줍니다.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여럿이 먹는 밥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따뜻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집으로 걸어옵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상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아까보다 밝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보입니다. 오늘 괜찮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공구함을 옆에 뒀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이것 또 쓸 일이 있으려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빈 의자를 봤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여전히 쓸쓸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쓸모 있었소. 말을 걸었습니다. 보일러 고쳤소.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더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았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잠이 좀 올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살아볼 만하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새는 매일 나갑니다. 경로당에. 예전엔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발걸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오전 10시쯤 철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박씨 어르신, 오셨어요? 예, 왔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제는 제 자리가 있습니다. 창가 쪽 의자. 거기 앉으면 햇볕이 따뜻합니다. 앉아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집에 선풍기가 고장났는데 버리기 아까워서요. 한번 봐드리죠. 어머, 고마워라.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마당에서 선풍기를 봤습니다. 먼지가 가득합니다. 모터는 괜찮은데 배선이 낡았습니다. 이거 배선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사올까요? 아니요. 제가 있는 걸로 해볼게요. 공구함에서 전선을 꺼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다 됐습니다. 켜보세요. 선풍기가 윙 돌아갔습니다. 어머, 됐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천만에요. 점심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국 더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돈 많이 아꼈어요. 이종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보일러 고치는 데만 80만 원이었잖아요. 어르신, 이거 드세요. 누가 반찬을 제 앞에 놓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경로당. 요새 매일 나가시네요? 좋으시죠? 응, 괜찮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님, 요새 얼굴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지내시는 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럴까? 당연하죠. 어머님이 제일 걱정하신 게 아버님이셨잖아요. 며느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혼자 남으실 아버님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안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 여보. 말을 걸었습니다. 나 요새 좀 괜찮소?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하더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없어서 아직도 외롭소. 근데 말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봐야겠소. 당신도 그러길 바랐잖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놓고 간 반찬을 꺼냈습니다. 계란도 꺼냈습니다. 프라이를 부치기로 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립니다. 계란이 익어갑니다. 노른자가 예쁩니다. 하나만 먹기 아까운데 2개를 부쳤습니다. 혼자 먹어도 제대로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지만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을 느끼며 먹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였는데 이제는 좀 다릅니다. 내일은 뭘 해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신기했습니다. 저녁 7시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는 좀 귀에 들어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제 인생이랑 상관없는 건 아니구나 싶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경로당 관리 아주머니입니다. 어르신, 내일도 오시죠? 고장난 게 또 있어요. 히읗히읗. 웃음이 났습니다. 예, 갑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녁 9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게 밉지 않습니다. 내일 또 하루가 오겠지. 또 누군가 날 찾겠지. 내가 할 일이 있겠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제 압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내를 잃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제 손은 늙었습니다. 주름지고 떨리고 힘도 약합니다. 하지만 아직 쓸모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를 살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혹시 쓸모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빛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누군가에겐 큰 희망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불 켜지는 밤, 그 불빛이 내일을 비춥니다.